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콩님께서 일본의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콩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살짝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너 그거 땡땡땡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거 땡땡땡 아니야? 네. 일단은 그 땡땡땡이 궁금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콩입니다. 콩이죠. 이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고요. 이번 거는 키무라 선생님이 영적인 일을 하시고, 아무래도 영적인 일은 무서운 일이 많잖아요. 좀 훈훈한 일들도 있지만 대체로 영적인 현상이나 사건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요즘 이런 영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귀신이 그게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섭지 사람이. 또 맞죠, 공감도 가고. 근데 그 중에서도 키무라 선생님이 인상 깊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키무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술자리를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저희 개모임이나 그냥 동호회 같은 거 하다가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자기가 어릴 때, 이분은 아야씨라고 할게요. 이 아야씨가 어릴 때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살았대요. 예. 시골 마을은 아니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보다 조금 덜 발전한, 부산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의 소도시, 그런 느낌인데, 거기 살면서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평범하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신 거예요. 키우면서 어릴 때 참 그 고양이를 많이 아꼈대요. 그 고양이를 까망아 이렇게 부르면서, 까만 고양이가 가지고 까망아 이렇게 부르면서 되게 아꼈는데, 이 아야씨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가방 휙 던지고서는 네. 엄마 나 다녀왔어요, 아빠 나왔어, 까망아 막 이렇게 집에 애완동물이 있으면 막 부르면서 놀아달라고. 그러니까 까망아 그러는데 까망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야씨가 그래서 까망이 어디 갔지? 엄마 하니까 엄마가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까망이가 없어 하니까, 이게 저쪽 부엌에서 어머니가 목소리로만 까망이 글쎄 어디 갔을까? 방에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까망이 침대 밑에 있나? 까망이 서랍 속에 있나? 이러는데 덜커덕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서 뒤로 돌아봤대요. 누구지? 하고서 나왔대요. 초등학생이니까 누구지? 하고 궁금증이 먼저 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아야씨가 밖에 나갔는데 엄마가 현관에서 들어오고 있었대요. 응?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엄마 잠시 슈퍼 갔다 왔어. 우리 딸 예시가 문 잘 열고 들어왔네? 아야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엄마 나 아까 들어와서 까망이 어디 갔냐고 하니까 저기 부엌에서 엄마가 방에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아야씨의 어머님은 얘가 무슨 소리를 하지? 엄마 방금 슈퍼 갔다 왔다니까? 그러면서 뒤에 장보고 온 가방을 내려놓고서는 우리 딸 이리 와볼래 잠시? 그러고는 아야씨를 뒤에다가 딱 숨기고서는 우리 딸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말하시고는 아야씨가 응 하고 방에 올라가니까 막 뒤지더래요. 예. 밑에도 막 드르륵 문 열어보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조금 있다가 방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딸 진짜로 엄마가 까망이 찾아보라고 그랬어? 엄마 까망이 찾아보라고 그랬어. 까망이 근데 어디 갔어? 그러게 까망이도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그날 저녁까지 까망이가 안 보여가지고 아야씨가 막 울었대요. 그때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고. 저녁에 아야씨의 아버님께서 돌아오시고 가족들이 전부 다 까망이 찾으니까 까망이가 없어져가지고 딸은 울지 부모님도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어머님은 낮에 이상한 소리도 들었고, 여보 우리 딸이 내가 슈퍼 갔다 온 사이에 먼저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까망이를 찾아보라고 그랬대. 응?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들었대. 그래서 내가 집을 막 뒤져봤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셨나봐요. 대충 그런 얘기를 나누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아야 씨께서 그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화장실 갔다 왔는데 거실 창문으로 뭐가 빡빡빡 긁더래요. 네. 아, 고양이, 까망이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나갔다가 자기도 놀라서 도망가다가 돌아왔나봐요. 오, 엄마, 아빠 하면서 아침부터 깨워가지고는 까망이 돌아왔다고 막 까망이 껴안고 막 어이구 우리 까망이 우리 딸 많이 놀랬을 텐데 그래도 집으로 돌아왔네 하고서는 예. 그날도 학교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대요. 근데 그때부터 한 번씩 까망이가 어딘가는 나갔다 오는 듯한 거예요. 뭔가 막 먼지 같은 게 묻어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얘가 어디 집에 어디 문이 고장난 데가 있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가지고 아야씨 부모님은 창문 소리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야씨가 밖으로 놀러 나와서 막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 골목에서 냥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양이 소리인데? 이러니까 하고서는 까망아? 하고는 골목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골목 저 안쪽에 까망이 꼬리가 골목 저 안쪽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까망아 거기서 뭐해? 집에 가자 하는데 계속 하면서 꼬리만 흔들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어린애들은 꽂히면은 가잖아요. 그냥 까망이 거기 있어 하고 걸어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야 어디가? 뒤에서 엄마 부르는 소리가 난 거예요. 집 바로 옆 골목이었으니까. 어떻게 아시었는지 몰라도 약간 부모님들은 그런 촉이 있잖아요. 뭔가 촉 때문이었는지 나와서 우리 딸이 옷대가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얘 그 까망이 꼬리가 골목으로 싹 사라진 거예요. 예. 뒤로 들어가다 아저씨가 울고불고 엄마를 팡팡팡 주먹으로 팡팡팡 치면서 그런 거죠. 엄마 까망이 또 도망갔어. 엄마가 소리를 내도 까망이 또 도망갔어 이러는데 아저씨 어머님이 무슨 소리야? 까망이 거실에서 간식 먹고 있는데? 물음표? 요즘 뭐 만화 같은 표현으로 아저씨는 머리 위에 물음표가 띠용 하고 떠오른 거죠. 응? 까망꼬리였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진짜 까망이가 하면서 간식 먹고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문단속을 막 하면서 문단속에도 이제 아야씨도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잘 지냈대요. 근데 아야씨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이 이야기는 아까 부분 아야씨가 초등학생 때였고 아야씨가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예. 어느 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왔는데 까망이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 아야씨도 가족들도 그냥 까망이 얘 애기 때는 몰랐는데 완전히 산책 고양이 다 됐다. 에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완전히 얘를 통제를 못하니까 대신에 목걸이도 걸어주고 전화번호도 목걸이에다가 새겨놓고 이렇게 집 찾아올 수 있게 누가 보면은 집으로 보내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자.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 나갔나 보네 얘. 이제 중학생쯤 돼가지고는 머리가 조금 크기도 있고 원동무한테도 애착이 있지만은 그만큼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거죠.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번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가족들도 걱정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걱정하고 그렇게 되니까 방과 후에 친한 친구들이 야 고양이 혹시라도 내가 보면은 어떻게 너한테 전화라든지 그렇게 해줄게. 고양이 어떻게 생겼어?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연대가 한 20년쯤 전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전화를 하려고 해도 집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이면 아직 스마트폰이라기보다 이 피처폰하고 이런 게 섞여있던 난잡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고 일단 학생들 중에서는 예. 있어도 요즘 것처럼 바로 카톡 치고 바로 사진 찍어서 얘 맞아? 이렇게 보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학교에다가 막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고양이 사진 같은 거 학교에다 부탁해서 프린트 간신히 만들어서 겨우 만들어서 몇 장 붙이고 친구들도 집 전화고 오늘 어땠어 찾았어 이렇게 안부 전화하는 정도고 또 있는 집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손수 핸드폰으로 전화해가면서 찾아주고 근데 며칠 지나도 안 찾은 거예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게고 사람들이 더 이상 고양이에 신경을 못 쓰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아야 학생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거기 A라는 학생이 놀러 갔나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A라는 학생이 오늘 어디 가는지 아야 학생이 들은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러니까 아야 씨의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고 아야 씨한테 전달을 해줬대요. 예. A라는 애가 우리 집에 놀러 왔냐고 전화를 하셨고 선생님이 혹시 걔하고 오늘 연락한 거 있니? 하고 물어보시던데 아야 씨는 모르는데요? 엄마 나 그런 거 몰라. 걔가 내 고양이 찾아준다고 했었어. 근데 걔도 오늘은 안 찾아다닐걸?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는 친구가 갸우뚱했대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이 동네에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네가 난리가 났죠. 예. 여중생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됐다 보니까 막 동네에서도 어딨니 막 찾으러 다니고 집집마다 경찰들이 문 두드려 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2000년대 초반이면은 무슨 사건 터지거나 하면은 경찰이나 형사들이 직접 집으로 와서 문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아날로그한 수사, 조금 많이 아날로그한 수사들이니까 집집마다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가 흉흉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고양이를 찾을 상황도 아닌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는 아야씨가 고양이 여행을 포기하고 사실상 고양이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학생이 됐고 친구 관계가 좀 자기한테 더 중요해졌으니까 아야씨도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어도 친구가 실종이 됐다는데 사실 사람이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동년배가 없어졌으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러니까 막 동네 분위기도 흉흉하고 이렇게 되면은 학교 가서도 부모님들이 예. 가급적이면은 같이 동행을 해라. 등하교할 때 혼자 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부모님이 동행을 못하면은 여학생들끼리 남학생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몇 명씩 조심해서 가라. 학교에서도 절대 혼자 하교하는 학생 없도록 주의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다 같이 다니라고 해도 좀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지나고 수사에 대한 진전이 없으니까 점점 분위기가 풀어지는 거죠. 어느 한 집안의 불행한 일 정도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실종 사건 하나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집중하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아야씨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어요. 시간이. 키무라 선생님도 여기까지 들으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인가 보네요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꼭 어떤 부분인가요? 하니까 아야씨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가야 되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부모님들도 아야씨가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이제 혼자서 알아서 툭툭툭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학가 학비도 준비해야 되겠고 부모님들도 애가 어릴 때는 못 갔던 부모님들끼리의 시간도 좀 보내고 부모님들끼리의 시간 보낼 때는 놀러 가신다고 살짝 자리를 비우시고 또 다른 때는 대학 학비 벌어야 되니까 아버님께서는 자진해서 야근 같은 것도 하고 또 어머님께서도 어디 부업 같은 거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어느 날 평일 낮이었대요. 그날 원래 동아리 활동도 하고 와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도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그냥 약간 센치한 기분에 빠지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또각또각 걸어온 거죠. 근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 아유 까마귀 생각나네. 근데 그 소리가 자꾸 나더래요. 어디서 자꾸 이런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이 근처에 새끼 고양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골목을 싹 돌아보니까 꼬리가 흔들리고 있더래요. 또 까망이처럼 까만 꼬리였는데 조금 얄쌍했대요. 얄쌍했는데 아유 야옹아 고양아 그냥 보면 안 오겠지? 후다닥 집에 들어가서 큐를 같은 거라도 가져올까? 예. 어느 방에 들어가서 큐를 가져왔대요. 아야씨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세요. 어릴 때 키웠던 까망이에 대한 기억도 그렇고 어릴 때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던 것 때문에 아야씨가 그래서 동물에 관한 일을 하고 싶어서 동물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면서 동물 좋아하니까 길고양이들한테 조금씩 줄 간식 같은 것도 가지고 계셨고 술 같은 거를 그때 당시 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딱 뜯어가지고는 쭈쭈 고양아 야옹 그래서 추를 이렇게 바닥에 똑 떨고도 보고 냄새도 풍겨보고 하면서 근데 그게 거기서 겁을 먹었는지 움찔움찔거리는 것 같길래 얘가 겁을 먹었나? 그래도 괜찮아 쭈쭈쭈 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갔대요.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양한 고양이 소리가 나니까
얘가 지금 많이 겁을 먹어도 혼란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가까이 가서 싶은 거예요. 이게 약간 공포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한데 동물의 꼬리는 뼈에 근육이 붙어있는 조직이에요. 뼈에 근육이 붙어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그런 털만 있는 것처럼 흐느흐느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동물들 꼬리 흔드는 거 보면은 뼈가 있고 근육이 있기 때문에 S자로 구부러지면서 나름대로의 그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까이 가는데 꼬리가 꼭 그 고양이 장난감 있죠. 고양이 장난감 보면은 밑에 그 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길게 내려놓은 거 그런 거를 막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했대요. 왜냐면 내가 저렇게 움직이는 나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뭐지? 고양이 아닌가? 야옹아? 하고 저는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골목으로 쓱 하고 고개를 내밀었대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까만 고양이 꼬리 같은 거를 어떤 남자가 그거를 들고 막 흔들면서 하면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하니까 그 남자가 씩 웃으면서 헤헤 하고서 일어나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서 자기한테 손을 쑥 뻗는데 손목을 잡혔다가 아저씨가 손목을 막 내리키고서는 도망쳐가지고는 집으로 들어갔대요. 저거 뭐야? 사람이 고양이 소리 낸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고양이 꼬리 같은 걸 막 흔들면서 골목 안에서 아저씨를 유인한 거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겨벅 숨을 죽이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었대요. 근데 혹시 그게 주변에서 어떻게 할까봐. 그런데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달각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가 띡한 소리하고 같이 쿵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집안에 발을 크게 내디딘 느낌. 그래서 조용히 화장실로 갔대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하는 소리, 발 끄는 소리가 났더래요.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발 끄는 소리까지 들린 그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발 끄는 소리가 멈추더니 아야 학교 갔다 왔어? 아야 신발은 있는데 왜 없어? 대답해봐 우리 딸. 근데 그 소리 어머니 소리인데 어머니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야씨가 고등학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고등학생이 되고 어머님 목소리가 많이 변하셨대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근데 너무 젊은 때 엄마 목소리를 내더래요. 근데 밖에서 슥슥 발을 끌고서 돌아가려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참 조용해지니까 아저씨가 나온 거죠. 다시 나와서는 갔나? 하고서는 고개를 싹 돌렸대요. 얼굴만 빼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문 뒤쪽에 그 남자가 바싹 바닥에 엎드려서 양말 가지고 양말을 벗어가지고 손에 끼고서는 바닥을 쓱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나온 걸 밑에서 이렇게 쓱 올려다보면서 발목을 딱 잡고 아저씨를 끌고 막 아무튼 어떻게든 하려는 거예요. 아저씨가 놀라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으악 하면서 얼굴을 막 걷어차고 막 그러다가 그냥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손에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확 찍어버리고 도망을 쳤대요. 도망을 쳤는데 나와가지고 사람 살려 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뛰어나와서 뭐야 여기 누구 시대가 아이가 조그만한 도시겠잖아요. 집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먹고 아까 난 소리도 네가 아야 왜 그러는데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하니까 이상한 사람? 하고서는 사람들이 그래 맞다 같이 가보자. 그러는 집에 있던 동네 아저씨들 몇 명이서 몽둥이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는 들어가니까 그게 그 사람이 바닥에서 머리를 잘못 맞았나봐요.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더래요. 생전 이 집에 연관이 없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 집 딸인 아저씨는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고 아저씨 괜찮아요? 머리에 피나도 피. 근데 이 아저씨가 왜 여기 있는데? 일단 경찰하고 구급차하고 다 불러봐요. 하고도 막 이렇게 정리를 막 했대요. 정리를 하고 부모님한테까지 연락 가서 회사에 있던 아저씨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퇴근해가지고 우리 딸 괜찮아요? 우리 딸 다행이다 막 이러고 있고 어머니는 오다가 중간에 충격적인 소식에 기절까지 하고 이 이야기 마무리 부분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는 아저씨 옆에 집에 살던 사람인 거예요. 이 옆에 집이 낡은 약간 오래된 맨션 같은 거? 우리로 치면 복도식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 사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집에서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뭐 추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켜봤다. 너무너무 예뻤다. 우리 집에 같이 가고 싶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어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장애가 있다든가 그래서 어눌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하고 얘기를 정말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방구석에만 이렇게 박혀있는 사람이라서 애초에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완전 멀쩡한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었다 막 그러는데 이 사람 경찰 아저씨들이 조사를 하시다가 두 가지 정말 소름 돋는 걸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집에서 아야씨를 유인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게 고양이 꼬리 같은 그거였는데 진짜 고양이 꼬리였어요. 진짜 까만 고양이의 꼬리를 잘라놓은 거였어요. 그 순간 아야씨가 그 얘기를 전달해 듣고 순간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아. 까망이가 나간 것도 다 이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창문을 열고 가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집을 다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게 있었대요. 여학생의 속옷을 발견한 거예요. 여학생 속옷 한 벌. 이거 아야씨 건가? 일단 물어봐야 되니까 아야씨는 자기 속옷 같은 거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실종 사건. 추적을 해보니까 그 남자가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 여학생을 아야씨인 줄 알고 데려가려다가 실수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숨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범인을 잡게 되면서 끝맺음을 했대요. 끝맺음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남자가 딱 한 번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약간 2000년대 초반 약간 지금하고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거리를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점도 있는데 서로 대면을 시킨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 누군지. 뭐 기억나는 거 없어? 하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기억나는 거 이거 기억나요 하더니 그 피해자들 앞에서 아야씨 가족하고 그때 그 실종된 여학생 가족 앞에서 갑자기 까망이 거기 있어? 아야한테 알려줘야겠다. 실종된 여학생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저는 그 실종된 여학생 부모님들은 뒤로 까무라치고 넘어가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아야씨네 가족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렇게 된 이야기가 돼서 이 이야기가 그거 고양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고양이 아니야. 소름 끼친다 이거. 그리고 저도 형님 그 고양이랑 같이 있는 세월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 소리 굉장히 잘 내시네요. 이거 뒤에 있는 저희 집 고양이는 뒷불도 반응을 안 하는데. 저는 그 저희 집 고양이 밖에서 울고 있나 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거 콩 아니야? 고양이 아니야? 어이구. 오늘 콩님께서 또 너무너무 섬뜩한 이야기 잘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스토킹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기괴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콩님이 들려주실 기묘하면서 섬뜩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레츠가 콩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콩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를 한번 받고 싶어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회사의 FM 과장 이야기라고 할게요. FM 과장이요? 네. 그러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딱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 같은데 그게 도대체 어떤 점이 무서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콩입니다. 콩이죠. 이번 이야기도 일본 이야기인데요. 이 키무라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집하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듣다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현장을 가본, 그러니까 키무라 선생님도 직접 그 일을 봤다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이신 거죠. 어떤 회사에 갔대요. 이 회사가 일반 사무직 인텔리 회사,
뭐랄까 영업 같은 거 하고 예. 자재 같은 거 거래하는데 사무직들만 모여있는 그런 회사인데 예. 그런데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을 것 같대요. 우리 쪽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이런 얘기 좋아한다고 내 아는 분한테 들어가지고 시간 되면 와서 얘기 듣고 가셔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간 될 때 찾아뵙겠습니다 하고서는 간단한 선물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치레 하고서는 얘기를 하니 이 회사 건물에 옛날에 어떤 선배님이 계셨대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의 선배님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당시에 계시던 선배님인데 별명이 마신그였대요. 마신그, 머신. 우리가 기계할 때 머신. 아, 그걸 일본어로 하신 거구나. 네, 별명이 기계인 거예요. 이 선배님이. 얼마나 딱딱했으면 그런 이름이 붙었냐 하니까 정말 단 1분 1초도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 바뀌는 게 없대요. 정말로 한 번은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 진짜 독한 놈이다 해가지고는 초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타이머치 같은 거. 그거를 들고 봐봐라. 정확하게 이 시간 되면은 커피 딱 정확하게 마시는데 정확하게 커피 딱 10번 저어가지고 그거 한 모금에 딱 몇 초 만에 마시고는 딱 자리에 앉으면 진짜 딱 초단위로 움직인다니까. 저거 미친놈이야. 초단위로 움직여 봐봐라. 딸깍하고서는 진짜로 초단위로 사람이 움직이더래요. 와, 저거는 사람 아니다. 저거 기계다. 그런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자기 사수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일반 사무직은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를 하다가 뭔가 프로젝트라든가 뭔가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팀을 따로 꾸려야 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일단 팀을 붙여놓고 그 팀 내에서 팀장 역할을 맡으신 분이 또 따로 지도를 해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을 하고 다시 팀으로 흩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대요. 그 행사가 큰 규모도 아니라서 사 내에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행사 같은 거가 이 사람이 잘 해주려나? 왜냐면 이미지가 너무 안 맞았대요. 뭐 그 회사 내에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면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일 텐데 같이 하는데 와 진짜 이게 같이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는 전혀 피곤할 게 없는 사람이고 어떤 의미로는 진짜 피곤한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정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방에 그 회의실 문을 열고 오는 시간이 네. 정확하게 아침 9시 반에 만약에 아침 9시에 출근이라고 치면은 정확하게 아침 9시에 회사에 출근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아서 30분 정확하게 되면은 정말 딸깍하자마자 버튼을 눌러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회의실 갑시다 하고서 회의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고 왜냐면 유도리 그렇죠. 있게 이거는 조금 노가다 쪽 용어긴 한데 야리끼리 해가지고 오늘 그 빨리 끝내고 퇴근 일찍 합시다라든가 오늘 요거 빨리 끝내면은 딱히 더 할 거 없으니까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퇴근합시다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와 정말 서류 하나 뽑는 것도 정확하게 몇 시에 메일을 쫙 정리해서 그거를 쫙 뽑고 그거를 다 처리해서 몇 시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덩달아서 이 얘기해주시는 분도 덩달아서 자기 사수가 저러니까 꼼짝없이 시간 맞춰가지고 따다다다다 일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늦어지면 따라간다고 따다다다다 그리고 맞춰가지고 간다고 빡빡해야 되고 와 죽겠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가 도저히 그거를 처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도저히 시간 안에 안 되겠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남아서 잔업하자. 그래가지고는 서류를 딱 들고 저기 그때 그 FM 그 사람이 과장이었대요. 네. 과장님 그러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이거를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잔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업 신청하고 남아서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옆으로 쓱 돌아보더래요. 어떻게 해도 못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내엔 안 될 것 같으니까 잔업 신청하겠습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잔업 신청하라고 하더래요. 일본은 잔업도 신청해서 하거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퇴근 시간 전에 일을 다 못 마칠 것 같으면은 잔업을 하겠다고 메일이나 뭐 이런 거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잔업을 하면은 잔업 시간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잔업 신청 그럼 나만 잔업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과장님도 잔업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까지 남으신다고? 왜냐하면은 완전 FM대로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퇴근도 FM이에요. 정확하게 퇴근할 시간 되면은 일 딱딱딱딱 던져놓고서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인데 잔업 신청을 하니까 미치겠다. 부담되잖아요.
매일 정시에 무조건 정시되면 퇴근한다는 게 공식처럼 돼 있는 기계 같은 사람인데 지금 나 때문에 잔업을 한 것 같잖아 이게. 와 엄청 이 답답한 부담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잔업 신청을 내니까 꼭 같은 부대 과장님 위에 결제하시는 분이 야 너 FM계 잔업한다며? 너 걔를 어떻게 잔업을 시켰냐? 와 일이 그렇게 많어? 관심까지 쏟아지니까 부담스럽죠. 그런 와중에 잔업을 시작을 했어요. 퇴근 시간 돼서 이제 퇴근할 사람들은 퇴근하고 오후 영업하는 영업맨들은 이미 밖에 나가고 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외부에 나가서 퇴근 시간 지나면 그대로 퇴근하기도 하니까 사무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지다가 어느새 둘만 남았네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추라고 해가지고 저녁은 먹어야겠고 근데 과장님까지 남아있는데 내가 저녁을 먼저 먹자고 하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손이 쓱 자기 찌더래요. 깜짝이야 해가지고 뒤에 돌아보니까 FM 과장이 진짜 무표정하게 로봇처럼 서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갑하고 챙겨서 일어나서 회사 근처에 있는 데로 갔대요. 와 이 사람 밥 먹는 것도 되게 막 딱딱하게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딱 나오자마자 뒤를 쓱 돌아보더래요. 뒤를 돌아보니까 회사 건물이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쓱 내려다보고도 이 사람한테 밥 먹으러 갑시다. 맛있는 라면집 알고 있어요. 하고선 라면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네? 네? 하고선 따라가니까 여기 라면이 어떤 게 맛있어요. 야근할 때는 여기 오면은 회사 근처가 더 가깝기도 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문하고 오늘 잔업은 우리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경비로 처리하게 제가 계산할게요. 하고서는 되게 싹싹하게 잘 해주네? 오.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라면이 왔는데 젓가락을 뜨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거 뭐지? 홀렸나? 나 꿈꾸고 있나? 일단 그 다음에 앞에 쳐다보다가 회사 안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그거인 거니까 지금은 그냥 밥 드세요.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내내 뜸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담배를 피고 가세요. 세상에 담배 피는 것도 시간 딱 재가지고는 딱 한 개비 피고 오는 사람이 밥 먹었다고 밥 다 먹고서는 담배 피고 가자고 해서 담배를 피는데 물 담배로 후 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아서 물어봤대요. 아니 과장님 회사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시면은 다들 과장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도 우리 회사 내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하시고 말이라도 좀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니까 과장님이 쓱 보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 잔업할 때 가능하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저한테 말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잔업할 때만 그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다시 열심히 잔업을 했대요. 그랬더니 도중에 몇 시쯤 되니까 과장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일어나서는 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 키무라 선생님 말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을 야마구치 씨라고 할게요. 야마구치 씨, 저는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30분 동안 사무실 제자리에서 작업하고 계셔주세요.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진짜 방금 라면 먹고 왔을 때하고는 완전 다른 평소에 보던 그냥 기계처럼 걸어가는 그 걸음으로 나가더래요. 사람 진짜 이상하다. 멀쩡하게 얘기하는 것 알고 나니까 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배가 꾹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면이 맛있긴 했는데 좀 기름기가 해서 속이 좀 배부끼는데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는데 하고 드르륵 하고 의자를 움직였는데 머릿속에도 그 생각이 팍 들더래요. 앞에 했던 말. 화장실 갈 때도 저한테 얘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30분 동안 제가 자리에 없을 거니까 그동안 자리에 앉아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앉아서 작업하자. 한 10분, 15분 정도를 그렇게 작업을 했대요, 그때. 네. 근데 야마구치 씨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내 뱃속에서 얘가 조금 있으면 쇼생크 타이틀을 하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 하고 빨리 갔다 와야 되고 딱 박차고 일어나가지고는 따사사사 뛰어가지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고서는 해방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겨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과장님인가? 아니 지금이 가도 과장님 저 화장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과장님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발소리가 화장실 아니고 더벅 들어오더래요. 저벅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이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본 회사원들은 무조건 구두예요. 편하게 일할 때도 출근하면 무조건 구두예요.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복장을 입고 있는 거 일본 기업들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 사무실 안에서 사람별로 없는 슬리퍼 신고 그런 융통성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무조건 구두를 신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들어왔다면은. 근데 저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은 타일이죠? 타일 바닥을 구두고 밟으면 나는 소리는
똑깍똑깍이나 다각다각 하는 딱딱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겨벅 뭔가 미묘하게 묵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무슨 소리지? 소리가 이상한데? 괜히 신경 쓰여서 그런 거야 하는데 옆에서부터 누가 문을 두드려요. 화장실 문을. 이 시간에? 우리 말고 야근하는 사람이 더 있나? 잔호하는 사람이? 근데 조금 더 가까워져요. 옆으로 잠깐 놓으네? 이상하다? 이상하죠? 사람이 없으면은 똑똑똑 두드려보고 사람이 없으면 자기도 앉아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근데 사람이 없는데 칸칸이 점점 이게 소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자리 앞에 퉁퉁퉁 두드리더래요. 이 사람이 침을 꿀꺽 삼키고는 이거 느낌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별일 있겠어? 사람 있어요. 안에서 퉁퉁퉁퉁퉁 사람 있어요 하니까 조용히 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덜컹 하면서 화장실 문을 잡아 뜯듯이 흔들더래요.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변기칸 아니면은. 누구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문을 계속 뜯듯이 그렇게 흔들더래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대답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으아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소리 지르니까 조용해졌다가 깜짝 놀래라 하는 순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은 두 발이 다 땅에 닿아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뭐가 발목을 탁 잡더래요. 눈만 밑으로 쓱 내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세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쓱 내렸대요. 예. 그랬더니 하얗고 손가락 끝에만 새까매진 그런 손이 자기 발목을 탁 잡고 있더래요. 자기 발목을 탁 잡고서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문 밖으로 막 당기고 있으니까 너 이거 뭐야? 사람 살려!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정신없게 사람 살려왔는데 이게 발에서 손은 안 떨어지고 발을 굴러 떨어질 생각은 안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 야마구치 씨가. 그때 밖에서 다다다다 이제 구두발 소리가 나더래요. 구두발 소리가 탕탕탕탕 나면서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더래요. 누가. 네. 야마구치 씨 하면서 보통 회사 안에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민폐긴 한데 야근하는 시간이고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자기는 지금 야마구치 씨는 되게 다급한 상황이니까 자기도 이제 살았다 싶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과장님 저 화장실에 있습니다. 과장님 하고서는 소리를 지르니까 과장님이 일로 오는 데지 구두 소리가 따다닥 가까워지다가 야마구치 씨 하고서 화장실에 딱 들어오더니 조용해지더래요. 네. 그러더니 밖에서 조용하다 갑자기 나온 소리가 지금 탕비실에 무슨 과자를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세요.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과장님 무슨 놈의 과자요? 이제 대가리 갖고 있어요. 하니까 과자 드시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뭐야? 아이고 과자 먹고 퇴근은 무슨 이러고 있는데 밑에를 딱 보니까 손이 없어졌어요. 뭐지? 하니까 또 조용히 탕탕탕탕 구두가 타일이 맞는 소리 따깍따깍따깍따깍 나고서는 문을 딱 잡고 누가 두드리더래요. 야마구치 씨 안에 있으면 이제 나와도 돼요. 진짜 놀라가지고는 얼른 일단 문을 열었대요. 아이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하니까 과장이 제가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지금 우리 살짝 큰일 났어요. 여기 우리 더 잔업은 못하겠고 다른 거는 내일 처리하더라도 지금 빨리 회사에서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니까 과장님이 슥 눈 돌리고는 일단 그 뒷처리하고 바지 입고 나오세요 이러더래요. 바지도 안 입고 거의 넘어지다시피 튀어나온 게 그제서 알겠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민망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는 나갈랐는데 과장이 화장실 나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뭐가 보여도 보이는 척 하지 마라. 내가 뭐라고 해도 맞장구 치지 마라. 내 허리에 벨트, 내 벨트를 손으로 딱 잡고 내 뒤 딱 붙여서 따라와라. 딱 가는데 과장이 진짜 발걸음까지 지켜가면서 딱딱딱딱 걸어서 어디 그 회의실 앞에서는 문을 딱 열고서는 회의 끝나셨으면 퇴근하시면 됩니다. 어디 그 방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방, 그러니까 빈 방 있잖아요. 짐 같은 것만 그냥 채워놓는 빈 방인데 그 앞에 서서는 안에 무슨 물건 정리 다 했습니다. 또 계단 내려갔다가 계단을 다시 올라왔다가 막 되게 뭔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나오는데 거의 다 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딱 붙더래요. 그러더니 과장이 욕하는 걸 처음 들었대요. 저 문만 나가면은 이제 회사 뒷문이에요. 왜 앞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직원들 담배 피러 나가는 1층에 그 뒷문으로 딱 나가서 조금 삥 돌면 회사 앞으로 나가겠는데 그 뒷문 앞에 딱 서더니 갑자기 과장님이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아까 그 화장실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과장님 시키는 대로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조용히 그러더래요. 야마구치 씨, 지금부터 잘 들어요. 저 문을 나가면은 뭔가 하나 서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뒤를 쫓아올 건데, 야마구치 씨, 우리 회사 뒤에 담배 피는데 갯떨이 설치해 놓은 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갯떨이 세 번째 거를 지나면은 무조건 뜁니다. 뭐야? 우리 쇠 같은 걸로 바닥에 고정해서 세워놓은 야외용 갯떨이 있잖아요. 그거에 네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세 번째 거를 지나면 무조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뛰래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제 벨트 꼭 잡고 가다가 세 번째 거 딱 되면은 벨트를 놓고 도망치세요. 무조건. 신신당부하고 나갔대요. 나갔는데, 나가는 동안, 저거구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갯다리 사이에 뭔가 서 있었는데, 그게 되게 허름한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뭔가 공업용 책상 같은 거에 합판 같은 거를 고정시키는 나사로 쪼여가지고 꽉 붙는 엄청 큰 클램프 같은 거 들고 있었대요, 손에. 저걸 왜 들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였고, 그게 되게 허름한, 다 찢어지고 넉마 조각이 된 그런 정장을 입고 클램프를 들고 있는데, 발은 맨발이었고, 제일 무서운 거는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대요. 얼굴이 양 옆을 뭔가로 눌러놓은 것처럼 찌그러져 있고 되게 녹아내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딱 그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저걸로 머리를 누른 것 같이 생겼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생긴 게. 그게 자기네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천천히 첫 번째 잿더리를 지나서 두 번째 잿더리를 지나서 세 번째 잿더리 딱 지나자마자 과장님이 냈다! 붙뛰는 거예요. 정말 돌연 세 번째 잿더리 앞에서 팍 뛰쳐나가니까 하고서는 이 벨트를 잡고 있댔잖아요. 야마구치 씨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면은 손에 있는 거 뭔가 놓거나 해야 벽을 없이 움직이니까 넘어졌는데 과장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소리 지르더래요. 일어나서 뛰어! 예. 하고서는 막 허우적거리는데 뒤에서 못 가! 이러면서 그게 커다란 클램프를 들고 쫓아오더래요. 못 가! 이러는데 그게 자기 위까지 올라와서는 넘어졌댔으니까 그 클램프를 머리 위로 쓱 들이미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뒤로 돌아와서 얻는 야마구치 손을 잡고 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뛰라니까 하고서는 어떻게 정신 차리고 뛰어서 둘이서 그 회사 부지를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보니까는 그게 거기서 때문에 발을 구르면서 있더래요.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쳐다보더니 뒤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죽겠다. 이러면서 둘이서 숨을 싹 돌리고는 일단 오늘은 택시를 잡든 어떻게 해서 퇴근합시다. 남은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선 야마구치 씨가 퇴근을 했대요. FM 과장님하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연가가 있었군요. 하고는 히무라 선생님이 그렇게 듣다가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하니까 야마구치 씨가 표정이 싹 안 좋아지더니 하는 말이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난리가 났다. 왜요? FM 과장이 회사에서 안 좋게 됐다고.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그 사람 평소에도 일을 되게 빡빡하게 했잖냐. 네. 그 사람이 출근하니까 출근해가지고 담배를 피려고 보니까 그 담배 피는 자리 뒷문인데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아이고. 이 야마구치 씨는 되게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 분명 어젯밤에 같이 잔업하다가 귀신 보고 같이 뛰쳐나왔는데 네. 거기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중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야마구치 씨가 어느 정도 직급이 쌓이고 나서 일본의 영매사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자네가 아마 넘어지고 그 귀신한테 잡히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살아있었을 거다. 자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보다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을 해주는데 자네를 구하려고 돌아와서 대신 잡힌 거야.
대신 붙잡히고 자네는 같이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제 잠깐 자네를 도망치게 만든 그 시간 동안만 짧은 순간 그 영혼이 당신하고 같이 있었던 거고, 자네가 넘어졌다고 생각한 순간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 과장이란 사람은 심장마비가 왔을 거라고. 네. 그때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대체 뭐 하는 데길래 그런 게 있었을까 하니, 이 얘기의 마무리인데, 그 건물이 원래 소규모 사무실이 있기에는 건물이 되게 컸대요. 아, 네. 그 세를 받는 거에 비해서. 세를 받고 건물 구매하는 가격에 비해서 사무실에 비해 쌌는데, 이유가 원래 그 사무실이 야쿠자들이 쓰던 사무자들이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에 창고로 쓰는 데나 뒤에 담배 피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원래 그 야쿠자들이 뒤에서 사람들 이렇게 패고 지하에서 채무자들 안 좋게 하고 그러던 장소에도 원한이 쌓여있을 거라고. 근데 원한이 쌓이면은 피해자들만 영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악행을 한 사람들, 자기 악행 때문에 거기에 지방령이 된다고. 웃기네. 네. 거기서 계속 자기가 해왔던 악행을 반복하는.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건가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얘기가 이게 마무리인데, 거기서 원래 그 채무자들을 묶어두고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하던 사람들 중에 도망을 친 사람이 있었대요. 네. 도망을 쳤으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기 있던 야쿠자 중 하나가 책임을 지고 네가 일부러 도망치게 시켰지,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면서 안 좋게 된 거예요. 그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하고 자기가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업보고 거기에 묶여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서는 이 이야기를 끝을 내셨대요. 이야. 네, 콩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것도 기묘하면서도 또 반전도 막 숨어있고 막 여러 가지 그 FM 가장이 도대체 뭐였을까 막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목부터가. 네. 네, 근데 이렇게까지 또 전달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또 역시 콩님의 장르를 들어봐야 안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콩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콩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섬뜩하게 잘 들었던 이야기고, 또 마지막에는 또 희생한 부분까지 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콩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좀 기묘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르 좋아하시면, 특히나 또 일본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돌비 콩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한번 쭉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